두 사람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저 사진 그대로인데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현장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절을 오라고 그래서 그 날에 수복 강령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돌려보내. 지난번보다 종님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기운도 없고 얼굴 좋아졌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총장님 곁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감기 옮기가 있어서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빨간 목도리를 한 홍준표 대표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았습니다. 제 왼쪽에 박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안부 인사를 김종필 전 총리가 JP가 홍준표 대표에게 먼저 덕담을 건넨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정초에 이제 JP 보면 저도 그 감회가 새로운 게 이른바 그 삼김 정치의 한 주역인데 DJ, YS 두 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 예. 이제 구순이 넘은 JP가 계신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제 우리 왜 산업화의 어떤 마지막 주역 한 분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필 전 대표 총리를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또 어쩌겠어 나중에 이제 토론에서 나오겠지만 홍 대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듣고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뭐 개헌 문제라든지 JP 덕담을 듣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홍 대표의 신년에 그 보수 정객인 노 정객인 JP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듣고 싶은 덕담을 듣고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가 정초에 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JP가 그 기자들이 저 왜 앉아있냐고 했더니 스케치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미술 잘하냐 이런 거까지 했다는데 저 오른쪽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이현정 의원님 앞서서 뭐 다 같이 영상 보셨겠지만 올해로 93세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비교적 정정해 보이세요. 뭐 하여튼 JP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좀 노쇠한 그런 느낌은 좀 매년 좀 있으신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정정하시고 사실 이제 저 몇 년 전에 이제 중풍이 오셔서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우시고 또 이제 박영욱 여사께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당히 좀 정신적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건강을 유지하시고 특히 이제 보수의 어떤 여전히 이제 중심적인 어떤 그런 왜 홍준표 대표가 작은 JP라고 했겠습니까? 결국 이제 보수의 중심축이 되겠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작은 JP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정치에 여전히 어떤 남아있는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뭐 박상훈 선생님이 뭐 뼈 있는 말들도 오고 갔다고 해주셨지만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현장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애한다고 하면서 국민 설득을 잘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고 개헌 하는 게 좋겠는데 뭐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어. 국민한테 최대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헌 방향이 아니 여기 맞지 않다.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JP는 과거에 내각제에 대해서 엄청난 주장을 했었는데 안보 좌경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개헌 공방이 서서히 이제 삿바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개헌을 하자는 거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12월 달에 따로 하자, 이 얘기고,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준비된 안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준비된 안이 좀 일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쨌든. 예. 올 안에 이제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이제 치열할 것은 명확거나 한데 여기서 JP가 이제 안보 문제하고 좌경화 문제는 안 된다라고 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저 얘기 역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이현정 의원이 JP가 보수진영의 하나의 뭐 상징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남북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 박정희 시대의 상징적 정치인이 JP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뭐 개헌이든 어쨌든 그 이 방향
둘러싸고 JP의 덕담이 홍준표 대표한테는 뭐 작지 않은 힘이 되겠죠.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자경화 말씀하셔서 저도 드리는 질문인데 JP가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누가 주도하는지는 몰라도 뭐 생략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사람은 여기서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JP 얘기 뜻을 딱 들어보면 그런 사람 아마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일반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지만 JP 어쩌면 이제 뭐 정치 원로라고 할 수 있고 또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자경화라는 표현이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막 그런 의미에서 한 걸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개헌 논의에서 특히 지방선거 전에 만약 개헌을 같이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 불리할 수 있는데 뭐 여러모로 봤을 때는 JP를 만나고 JP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주 좀 이로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충청권까지 이제 해서 보수층 결집하는 건 분명히 의도는 분명한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JP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쓴소리를 생각보다 많이 해서 그건 좀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JP 입장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사상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이미 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공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안을 보면 예. 사실은 좀 이 논란이 될 소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가 체제 근간인 자유민주 체제를 일단 거기서 삭제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건국의 시점을 과연 어디로 볼 것이냐, 즉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볼 것이냐, 아니면 1945년을 볼 것이냐, 정부 수립과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뿌리 깊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진보와 보수의 어떤 논쟁으로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헌법 개정이라는 게 전문부터 논란이 될 소지가 큽니다. 뭐 조항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큰 대논쟁이기 때문에 JP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정치권에서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좀 여론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야당도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내 투쟁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신경을 쓰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야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들을 JP가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칫하면 어떤 여러 가지 헌법 개정 문제도 여당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는 과거에 내각제에 대해서 엄청난 주장을 했었는데 안보 좌경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개헌 공방이 서서히 이제 삿바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개헌을 하자는 거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12월 달에 따로 하자 이 얘기고,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준비된 안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준비된 안이 좀 일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쨌든 예. 올 안에 이제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이제 치열할 것은 명확거나 한데, 여기서 JP가 이제 안보 문제하고 좌경화 문제는 안 된다라고 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저 얘기 역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이현정 의원이 JP가 보수진영의 하나의 뭐 상징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남북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 박정희 시대의 상징적 정치인이 JP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뭐 개헌이든 어쨌든 그 이 방향을 둘러싸고 JP의 덕담이 홍준표 대표한테는 뭐 작지 않은 힘이 되겠죠.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간 것 같아요. 두 사람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저 사진 그대로인데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현장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연세 드신 분한테 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큰절을 오라고 그래서 그 날에 수복 강령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돌려보내요. 지난번보다 좀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기운도 없고 얼굴 좋아졌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총장님 곁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감기 옮기고 싶어서.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빨간 목도리를 한 홍준표 대표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았습니다. 제 왼쪽에 박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안부 인사를
김종필 전 총리가 JP가 홍준표 대표에게 먼저 덕담을 건넨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정초에 이제 JP 보면 저도 그 가면 이제 중풍이 오셔서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우시고 또 이제 박영욱 여사께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당히 좀 정신적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건강을 유지하시고 특히 이제 보수의 어떤 여전히 이제 중심적인 어떤 그런 왜 홍준표 대표가 작은 JP라고 했겠습니까? 결국 이제 보수의 중심축이 되겠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작은 JP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정치에 여전히 어떤 남아있는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뭐 박선우 선생님이 뭐 뼈 있는 말들도 오고 갔다고 해주셨지만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현장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해외한다고 하면서 국민 설득을 잘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먼저 설득시키고 개헌 하는 좋겠는데 뭐 설명은 하나도 없어. 국민한테 최대로 근본 틀을 만드는 그런 개헌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헌 방향이 아니 여기 맞지 않다.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제가 새로운 게 이른바 그 삼김 정치의 한 주역인데 DJ, YS 두 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 예. 이제 구순이 넘은 JP가 계신데 홍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제 우리 왜 산업화의 어떤 마지막 주역 한 분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필 전 대표 총리를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토론에서 나오겠지만 홍 대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듣고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뭐 개헌 문제라든지 JP 덕담을 듣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홍 대표의 신년에 그 보수 정객인 노 정객인 JP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듣고 싶은 덕담을 듣고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가 정초에 좀 마련된 게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JP가 그 기자들이 저 왜 앉아있냐고 했더니 스케치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미술 잘하냐 이런 부담까지 했다는데 저 오른쪽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이현정 의원님 앞서서 뭐 다 같이 영상 보셨겠지만 올해로 93세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비교적 정정해 보이세요. 뭐 하여튼 JP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좀 노쇠한 그런 느낌은 좀 매년 좀 있으신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정정하시고 사실 이제 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자경화 말씀하셔서 저도 드리는 질문인데 JP가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누가 주도하는지는 몰라도 뭐 생략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느냐 뭐 이런 주제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사람은 여기서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JP 얘기 뜻을 딱 들어보면 그런 사람 아마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일반 사람이고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지만 JP 어쩌면 이제 뭐 정치 원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자경화라는 표현이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막 그런 의미에서 한 걸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개헌 논의에서 특히 지방선거 전에 만약 개헌을 같이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 불리할 수 있는데 뭐 여러모로 봤을 때는 JP를 만나고 JP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주 좀 이로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충청권까지 이제 해서 보수층 결집하는 건 분명히 의도는 분명한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JP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쓴소리를 생각보다 많이 해서 그건 좀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JP 입장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의